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 이수 페타시스, 이수 페타시스의 유상증자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우선 공시된 내용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수 페타시스는 금요일 날 신규 시설 투자, 그리고 주요사항 보고서, 기업 설명회, 주권 관련 하차권의 취득 결정 이렇게 했고요. 앞에 시간을 보시게 되면 모두 6시 44분부터 6시 49분까지 이렇게 공시가 한 걸로 다트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논란이 생겼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텔레그램에서 도는 건데 여기에 한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공정고체 개념이 없다. 아침 9시에 이사를 해놓고는 무슨 장 끝나고 심지어 6시 넘어가지고 공시를 하냐. 이 올빼미 공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공시라는 거는 공시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공시 규정에는 전 페이지 봐주세요. 이사회에 있는 거에 공시는 공시 규정에 따라 하게 되어 있고 공시 규정에는 의사 결정을 한 당일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이사회를 했다고 해서 오후에 공시를 한 게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고 여기 하나 이제 올빼미 공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뭐 장 끝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보통은 올빼미 공시라는 단어는 연휴를 앞두고 장 끝나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올빼미 공시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공시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는데 신규 시설 투자가 6시 55분, 제휴 인수에 대해서 7시 47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모두 공시된 시간이 6시 44분, 6시 49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저분도 뭐 저렇게 초까지 나온 거 보면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바뀌거나 한 게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주 배당 유상 신자를 하면서 왜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IR 활동을 하냐,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를 대상으로 IR 활동하는 그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막 먼저 하고 애널리스트가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와이스트릿의 이대호 기자가 이거 가지고 다른 분이 하신 걸 가져왔는데 근데 이걸 참 주주 배당 유상 승자인데 왜 기관 투자자끼리만 수떡하는 위실 회의까지 더하냐 내부 정보 유출까지 되냐 이건 뭐 절반은 이해가 되고 절반은 이제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시회의라고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11월 4일 날 이수그룹이 제휴를 인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뉴스 기사까지 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는 해명을 하죠. 확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결정된 바 없다. 뭐 이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고 사실 이 정도 나오면 실제로 저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게 되면 10월 말에 46,500원 찍었다가 11월 7일 날 3만 500원까지 하락을 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분들의 어떤 원성이 되게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부분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지난번에 그 락앤락이나 뭐 등등 회사 자진 상장 폐지 공개 매수 후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할 때, 그때도 NH증권이 주관을 했었고, NH증권 쪽에서 회사에서 공시하기 전에 그 전날 뉴스가 돌고 해서 제가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 관련되신 분인지 주주분인지 모르겠는데, 장 끝나고 나서 저런 뉴스가 나오고, 다음날 장 시작하기 전에 공시가 올라왔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뭐, 그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NH투자증권이 최근 들어서 주관사를 많이 하는데 유달리 사전에 정보가 좀 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수 페타시스, 이 발음도 어렵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발음이 어려운데.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는 뭐, 사전에 많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선 기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서 나오신 거고, 이 주주분은 뭐 공시를 모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제이오 인수가 17시 47분인 거 보니까 요거를 이제 카인드에서 보니 카인드에서는 16시 55분 뭐 이렇게 나와 있긴 나와 있네요. 이게 카인드에서 먼저 올라오고 이게 요 공식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금감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있고 거래소 걸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있고 또 거래소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걸 금감원 걸 해가지고 같이 나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이제 금감원에서 올라오지 않지만 거래소에서 먼저 올라오는 거래소를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금감원하고 거래소 공동사항은 거래소 걸 먼저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2호 인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트편집기에서 그 전자공시 시스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뭐 시간 차이는 거의 없는데 이 부분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그렇게 돼 있네요. 16시 55분에 그러니까 4시 55분인 거죠. 뭐 신규 투자 이수 제이호인수는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마 뉴스 기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뉴스 기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뉴스 기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래서 주권 관련 서치 뭐 하루에 뭐 많은 걸 하네요. 이 양반이 뭐 많은 걸 하네요. 쉽게 말해서 유상증자 동 땡겨가지고 뭐 다른 회사도 좀 사고 뭐 신규 시설도 좀 투자하고 회사 한번 키워보겠다. 이거를 이제 사전에 많이 뭐 보도 기사를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뭐 풍무조회도 받고 해명도 내고 뭐 하고 이제 사전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R도 개최하고 뭐 주성 뭐 이렇게 유상증자 하려다 보니까 IR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주권관리사 취득도 그렇게 하는 거고 타부인 증권 이제 제휴 인수도 하고. 근데 주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IPO를 제외하고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상장사가, 기상장되어 있는 상장사가 IPO를 기상장되어 있는 상장사가 일반 주주들,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IR을 한다. 있긴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회사들. 음, 뭐 바이오 회사들이 간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한 5천억, 뭐 2천억씩 이렇게 대규모 IR. 그럴 때는 뭐 예전에도 어떤 분이 말 나오셨지만 뭐 PB 뭐 증권사 PB 지점마다 이게 순회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 여의도 IPO 할 때처럼 막 그렇게 여의도에서 막 기관 투자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일반 개인 투자자들 막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예. 대부분은 일반은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비용 대비 회사에 투입되는 자본 대비 이 사람들의 그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돈은 이제 확실한 이제 기관, 그 기관들이 또 개인들한테 이제 뭐 지점마다 이제 뿌리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침 9시 요거는 그 다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시 그 타임테이블하고 이거는 회사가 나 4시 37분에 내고 싶어.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거래소 언니들이 저희가 지금 뭐 3시에 올린다고 해도 3시에 뭐 사전에 사전 검토를 받고 뭐 한 다음에 이제 검토 다 됐으니까 올리세요 해서 올린다고 해도 언니가 이제 마음 안 먹고 이게 승인 안 눌러주면 말짱 꽝이에요. 몇 시에 누를지는 그 언니가 안 바쁘면 빨리 눌러주는 거고 바쁘고 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서를 뭐
주건 관련 사채 취득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나중에 내야지. 뭐 이렇게 그건 제 생각이고, 물론 이제 담당자한테 거래소 담당자한테 승인을 눌러주는 순서를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 네다섯 개를 공시할 때는 이제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뭐 기준 같은 거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게 당연히 말의 어구가 맞게끔 뭐 기업 설명에다 하고 기업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뭐 좀 스토리텔링이 맞게끔 뜬금없는 걸 중간에 집어넣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얘기하는데 그냥 그 뭐 그래도 꼭 회사의 의도와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뭐 거래소원이가 뭐 보는 것마다 완료되는 건 먼저 이제 순서별로 이제 구원이 맴인 거죠. 이제 거의 대부분은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무조건 회사가 이 새끼들이 다 이거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들마다. 그리고 4시 뭐 이 정도고 이게 18시 이게 좀 이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이게 보시면 이 사람들 이 담당자 진짜 엄청 난감했을 거예요. 이게 6시 49분, 6시 44분이 6시, 다 6시가 넘었잖아요. 이 얘기는 이게 분명히 주요상 보고서는 금감원 거거든요. 주요상 보고서들이. 이 얘기는 6시가 넘었는데 6시 44분 이렇게 했으면은 승인을 안 내려주면 그 전에 물론 이제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막 그 점심 때 승인 받고 검토 받고 이거 수정해주세요. 서로 이제 거래소 왔다 갔다 하면서 승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6시 넘어가면 거래소 언니도 금감원 시스템 7시까지 잡아놔요. 이거 잡아놓고 막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래소가 꼼꼼하게 이제 말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좀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많이 당황하거나 이게 좀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든 하루였을 거다. 힘든 하루였을 것이다.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날짜가 다른 거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은 날짜 세 개가 이제 같이 몰아서 들어가는 거고, 몰아서 주요사항 보고서가 문제였던 거죠. 주요사 요거 나머지 IR 이거하고 사채권 취득이 자율공시 거래소 공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거래소 언니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주요사항 보고서는 꼼꼼히 보는 거죠. 유상증자 결정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딜레이가 됐던 거니까. 하여튼 6시 그 이 시간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아마 좀 서로 이제 거래소 언니라든지 뭐 꼭 여자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 이제 뭐 주가가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빠지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의 희석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상증자 들어오는 사람이 뭐 삼성전자다 이러면 또 모를까. 뭐 근데 뭐 회사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허접한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수 펩타시스가 이제 그렇게 허접한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의 눈을 가지고 제가 이게 주식을 갖고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진짜 이게 전혀 농협하고 상관없는 애라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러네요. 얘들은 항상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페이지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공시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에요. 대신에 공시 담당자 분이 살짝 이제 본인의 영역 안에서 본인의 업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러면 공시 순서를 좀 바꿀 수는 있지 않았을까. 유상증자를 제일 먼저 올리고 나머지 걸 나중에 올렸으면 우선 제일 처음에 이제 담당자가 유상증자부터 검토를 했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누르는 순서대로 유상증자 먼저 올라갔으면 좀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주분이 이야기하는 그 피해가 생겼다면 그런 피해를 좀 막거나 좀 적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IR 대상이 개인 투자자가 아닌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요즘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설명 요약본을 좀 올려놓는다든지 하는 건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많이들 미국에는 일반 주주의 이익도 비례적 이익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 회사들도 일반 투자자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애널리스트하고 기관 투자자가 하지 개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가
질문하는 경우 이제 본 적은 없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전에 정보가 새가지고 기사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바로 확정해주지 않고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기사까지 난 상황에서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팔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 와중에 이제 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유상 신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한번 언급을 하는 바람에 개인 주주분의 피해가 좀 더 커질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의결권 중복 위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서 내년 주총에서 감사 선임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연말까지 임시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감사 선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DI 동일 주주연대 쪽에서 게시물을 올린 건데 위기권 위임해주면 안 된다. 중복해서 위임해주면 무효표로 간주된다.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위임받은 위임장은 어떤 방식으로건 이게 진실을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 꼭 원본이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원본은 아니지만 사본이라 하더라도 이게 제가 만약에 허 부장님한테 위임장을 받고 사본을 가져갔는데 회사에서 이게 맞냐라고 했을 때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실됨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건 이제 그 대리권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복 위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복 위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만드는 위임장에는 위임받은 날짜, 시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만약에 A라 1번, 2번 있다 그러면 1번을 오전 10시 같은 날 오전 10시에 받고 2번은 11시에 받았다 그러면 앞에 거는 취소되고 뒤에 거만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진행하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그 DI 동일에서 DI 동일 주주연대 쪽에서 만든 위임장인데 보시게 되면 위임 일자, 위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적게 된 게 최근입니다. 제 기억으로 5년 안쪽 같은데 금감원에서도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 샘플로 제시하는 위임장에 이렇게 위임 일자와 위임 시간을 기재하게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밌는 건 DI 동일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 이거 위임장 공시하는 건데 이게 세 군데서 합니다. 회사와 장준호 이분은 이제 DI 동일 주주연대고요. 신민석 이분은 DI 동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KCGR 출신의 뭐 등등등 예 그런 분이라서 이렇게 회사야 그렇다 치고 일반 주주 쪽이 두 군데나 붙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다. 그래서 DI 동일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계속해서 IR 담당자가 나가고 있는 거 나가고 뽑고 나가고 뽑고 못 버티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참고 서류, 그렇죠. 이게 위임장, 이게 참고 서류에 이게 위임장 양식이 이제 전자투표 양식이 있고 서면투표 양식이 있고 이게 서면 뭐 둘 다 똑같습니다. 네, 위임 일자하고 위임 시간이 생긴 게 2000년인 20년, 20년, 20년인 20년? 아,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9년 정도. 20년도에 제가 한번 20년도에 요게 없이 한번 위임장에 나갔다가 금감원에서 전화 와서 정정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20년도에. 예, 20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 19년도 그때는 19년도 3월 정기주 총리는 이게 없이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도에는 요게 없이 그냥 루틴하게 전년 거 비슷하게 이제 나갔다가 금감원에서 이제 싹 전화를 싹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서류에 위임일자, 위임시간 없으면 다시 정정해서 바꿔라. 이렇게 뭐 하여튼 금감원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하여튼 뭐 그 위에서 하명이 있었는지 그때 싹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거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이거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위임권 임교해주면서 중복표는 무효로 간주한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고라는 건 뭐냐면 중복표. 여기서 말하는 중복표라는 거는 표가 두 개다. 그 뜻인 건지 아니면 위임을 두 군데다 해주면 물론 이제 그것도 중복표긴 합니다. 근데 위임을 두 군데다 해주면 선후에 따라서 후가 그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무효표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참석을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래서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아마 위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뭐 그냥 중복표라고 해서 무효로 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위임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첫 번째 해주면 그 다음에 하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중복표는 무효로 간주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홍차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어, 먼저 작성된 것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시 요렇게 적고요. 가끔 여기 뒤에다 이제 연락처 뒤에다가 기재를 하는 회사도 있어요. 뭐 골프장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전화한다고 하는데 주주명부에 전화번호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위임 갖고 온 사람도 너 어떻게 갖고 왔어? 연락처 갖고 와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고 주민등록 앞자리 불러주세요.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한번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그렇게 주주를 확인합니다. 겐세이 부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요거는 좀 저도 좀 보통은 회사하고 싸우는 반대편은 공공이 저기 있으면 같은 편이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이러면 회사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소액 주주들 우선 회사 표는 딱 정해져 있고 소액 주주도 회사 이외의 표들이 두 군데서 갈라먹을 거니까 물론 이제 그 뭐 신민석 쪽이야 뭐 소액 주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기관들인 거죠. 기관들과 뭐 이런 좀 큰 손들 쪽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뭐 한 곳에 밀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뭔가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하여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회사가 이제 지금 아까 이제 홍채영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담당자는 죽어 나가죠. 갈려 나가겠지만 마지막에 주총에서 표득이를 할 때는 회사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대신 하나 이제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위임을 저렇게 두 군데를 받으니까 주총에 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일반 주주들의 주식들 다 모아온 그 주식들에 대해서 5%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공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두 군데 나눠서 하게 되면 좀 피할 수는 있겠죠. 양쪽이 5% 한다 그러면 10%니까. 근데 약간 결은 좀 다른 게 신민석 씨님 같은 경우에는 저쪽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관 쪽이 많을 거고 장준호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 많기 때문에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이슈 의결권 다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데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위임자 관련한 내용과 이제 일관된 건데요. 회사와 주주가 이제 싸우고 있고 유효권 다툼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인 BB1 조합과 특수관계자인 뭐 여기하고 여기는 공동 보유 신고 이전부터 공동 보유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특별관계자 연명보호 공시 5%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5% 공시를 5%를 초과한 그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라고 의장이 선언을 한 거고요. 회사 쪽에서는 이제 판결을 받은 거 아닌데 니네가 5% 오버해서 가지고 있고 5% 룰을 갖다 위반했기 때문에 제한 룰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의결권 제한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소송을 걸어서 판결 받은 건 아니지만 의장의 권한으로 제한을 했다라는 의미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분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의결권 주주의 고유한 권리인데 비례적 균등이 아니고 왜 니네 마음대로 제한을 하냐. 특히 법원 결정도 없이 회사에서 현장에서 무단으로 제한하는 건 위법하다. 그,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요. 주주분들도 뭐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이의가 있으면 소송해라. 뭐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안건을 끝내버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고 있는 딱 요 내용이 일반적으로 주주와 회사가 의결권으로 추천해서 다투게 되면 굉장히 흔한 그런 논리로 서로의 양쪽 다의 굉장히 흔한 논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쉽게 자주 그러니까 그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죠. 의결권 이제 이게 표가 많은 쪽이 당연히 이기게 돼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표가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는데 그 표를 제한할 수 있는 특례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특례 규정 중에 상장사로서 가장 강력한 것은 5% 이제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에 따른 이제 어, 그 룰인 거죠. 5%를 초과하게 되면 음, 5%를 위반하게 되면 5%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근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언제 하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의장의 진행 권한을 갖고 있는 의장이 우선은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뭐 제안을 하고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그 절차나 이런 거에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으로 소송으로서 뭐 대응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딱히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어, 문제가 있으면 소송으로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러다가 자칫 시간이 지체돼서 뭐 제적 기간이 넘어가거나 6개월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또 그 결과 재판이라는 게 시간을 질질 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한 1년 가고 2년 가고 이러면 뭐 결론이 난다고 해도 그 실이 다시 돌린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되는 경우가 많고 벌써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사는 벌써 많이 망가진 상태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액 주주들이 무조건 맞냐? 공격하는 이제 회사가 무조건 맞냐? 이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건 또 좀, 제 회사의 재직자로서 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입장이고요. 하여튼, 근데 뭐 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최고의 의사결정은 법원이죠. 법원의 판단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룰을 이게 적용 안 받으려면 보통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한 4.9%씩 해가지고 모아와도 각각 따로따로 각 모아옵니다. 4.9%씩, 4.5%씩 해가지고 조양반, 요양반, 용양반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뭐 그 주주 제안한 의사에 다 동의하지만 어떤 의사는 또 이제 뭐 4.5%분은 뭐 이사 보수 한도 승인하지만 또 다른 같이 뭐 뻔히 아시는 양반이죠. 저 양반은 반대하고 봐라 우리는 의견권이 다르다 뭐 이런 거 감사 뭐 이거 반대 뭐 찬성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상관없이 되는 거 재무제표 반대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측, 수비하는 측, 둘 다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일단은 모든 의사결정을 동일하게 하면 일단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핵심하고 거리가 먼 것들, 제 무죄표 승인이라든지 이사 보수 한도라든지 아니면 뭐 전혀 관련이 없는 최대 주주인 이사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이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저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이거 봐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한 편이 아니다.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매번 하는 Q&A인데요. 오늘 Q&A는 자, 더본코리아 얼마 전에 상장했죠. 백종원 아저씨네 회사의 3분기 실적은 알 수 있을까요? 11월 14일 날 더본코리아는 분기 보고서가 공시가 될까요? 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법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더본코리아는 이번에 상장했기 때문에 3분기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4일 날 3분기 보고서 올라오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공정공시를 통해서 우리 3분기
그 실적은 이렇다,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규정인데 첫째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업 보고서고요.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예외 사항으로 증권 신고서 등을 통해서 사업 보고서하고 유사한 사업 보고 준하는 내용을 공시했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코넥스 같은 경우는 그 코넥스도 이제 한국 거래소에 상장식을 하니까 코넥스 상장을 하면은 사업 보고서 상장식 이후 5거래일 이내에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감사 보고서 미리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은 거의 대부분은 거의 뭐 한 95% 이상은 사업 보고서를 안 내요. 그 이유가 이제 신규 매출이나 구주 매출을 하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내기 때문에 IPO에 있다는 이제 증권 신고서를 내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를 안 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가끔 뭐 이런 분들이 물어봐요. 이게 왜 14일이냐? 그거는 이제 분기말로부터 45일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일. 45일이면 11월? 그러니까 분기말, 그러니까 3월 31일 있으면 분기말로부터 45일. 그러면 이제, 그러면 5월 14일이나 뭐 이런 식. 중간에 30일이 껴 있으면은 15일이 되는 거고요. 31일이 껴 있으면은 14일이 되는 겁니다. 14일이 되는 거고, 분기보고 제출이 아니지만 이제 뭐 공정고시를 통해서 실적 보고, 근데 실적 보고 이게 상장하자마자 실적 보고하는 회사가 뭐 대기업 계열사들이면은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코스닥 회사들은 잘 안 하죠. 예, 코스닥 회사들은 아니면 엄청나게 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 있거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장한다는 건 1년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딱 1년 전 얘가 최고의 피크를 찍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파가 쭉쭉 이어지고 있어. 그런 와중에 반기나 분기에 매출이 터졌는데 다행히 그때 이게 다행은 아니지만 이제 불행히도 그때가 아, 그 상장식에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고서를 못 낸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좋죠.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좋죠. 우리 잘 나간다. 신주 상장했지만 신주 상장을 하면서 우리가 분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실적을 자랑하고 싶다. 뭐 IR도 하고 실적 보고 막 뭐 실적 공시도 하고 하면 좋죠. 근데 그런 회사는 솔직히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본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은 더더욱 못 본 것 같아요. 더더욱 코스닥은 거의 뭐 피크를 찍을 때 상장을 하기 때문에 꺾어질 때가 상장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피크를 찍고 나서 바로 이제 상장 심사를 받기 때문에 약간 이게 내려가는 추세가 대부분일 것이다. 제가 봐도 모르긴 몰라도 이제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가 이제 더본코리아 그 거래처에서도 근무를 해봤었는데, 거래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좀 아주 손이 많이 가는 고객이에요. 더본코리아는. 저희 담당자들은 별로 안 좋아했더라고요. 더본코리아 담당자들은. 이는 뭐, 그냥 여담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예. 이거는 뭐 꼭 3분기뿐만이 아니라도 이렇게 그 해에 속해 있는 분기 보고서, 상장일이 속해 있는 그 분기 보고서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예수 페타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